정부가 돈을 풀면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머니와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머니에만 들어갑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들어가죠. 기업들에 들어가죠. 그러나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 총리께서 인정하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의원님의 절실한 국가에 대한 그런 걱정, 또 국가에 대한 이런 국가를 국민으로 우려. 바꿔주십시오. 국민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에 도와주신다면 그거는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 전체에게 더 높은 물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의 그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답지 않은 표현까지 써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내년도 R&D 예산, 지난 33년 동안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R&D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무려 16.2%, 5조 2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전의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R&D 예산의 43%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자들,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신 그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외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량으로서의 10%가 있는 것이 더 미래 세대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10%는 줄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가 줄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이런 그 동의는 결코 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기부 아마 괜찮습니다. 나와 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총리님, 이 점에서 제가 생각나는 경구가 있는데 쓰면 아마도 비속어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참아 못 쓰겠습니다. 무슨 신나락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저작거리에서 그런 표현 했으면 무슨 그런 말씀 하느냐고 호된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R&D 이 자금의 효율적 집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그동안에 제시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제가 좀 알잖아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에 성과를 낼 단기 R&D 과제만 예산 지원해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바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이 R&D를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십니다. 급속하게 늘리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간 R&D 이 자금을 지원받는 그 숫자가 거의 몇천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R&D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 성공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하고, 이거를 과학계와 정부와 또 국제과학계와 협력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혁신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기부로 하여금 더. 자, 제가 아는 한덕수 국무총리 참여정부 때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했는데 그 재정 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이러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에 밑바탕을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 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년도, 다음 년 회계년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8%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 2.8%포인트, 물가 지수를 감안하면 긴축입니다. 완전한 긴축입니다. 미국은 8%, 그리고 재정 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6.3%포인트 지출 증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구석이 요맨침도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의 국채 발행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2020년 우리 코로나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딴 나라들은 대부분 그 다음 해부터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늘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재정에 대한 그래봤자 국제사회의 50%입니다. 경고를 해온 겁니다. 그래봤자 50%입니다.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향이라고 할까요? 변절이라고 하기에는 제 인격이 허락하지 않고 전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대통령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재정 지출을 해서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4명의 경제부총리는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내 경제부총리의 일치된, 일관된 경제정책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버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청입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 번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로 야무진 충고 한번 하고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